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전문가들의 수다 문을 열었습니다. 2월 첫째 주 이번 주에는 입춘이 있었는데요. 바로 봄이 온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봄이 온다는 소식이 좀 무색하게도 아직은 날씨가 좀 추운데요. 이번 주 주말에는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두터운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 전문가들의 수다 국내 시장과 함께 국외 시장의 흐름들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전문가님들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죠?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대편에는 SK증권의 엄태식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오늘도 되게 활기차게 오신 것 같은데 부장님. 네, 사실 별로 활기차진 않는데요. 이상하시네요. 네, 부장님 오늘따라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요. 아, 예, 중요한 네. 비즈니스가 있다 보니까 예, 그 비즈니스를 마치고 또 헐레벌떡 온 건 아니고요. 아, 마치고 오신 거예요? 예, 뭐 추워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추워서 예, 목을 감쌀 뭔가가 필요했는데 네. 목도리는 없고 그래서 목도리 대용으로 넥타이를 했다고 네. 생각을 그냥 하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농담하시려고 하신 아, 거죠?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공사 다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네, 공사가 다 망한 한 주를 보내셨네요. 공사가 다 망했다고요? 네, 아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엄대리님 뭐 오늘도 뭐 넥타이가 뭐 비슷하신데 뭐 한 주간 뭐 별탈 없이 지내셨나요? 네, 뭐 입춘을 맞아서요. 봄 기운을 느끼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넥타이는 아직 겨울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데. 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엄대리님 넥타이는 보통 보게 되면은 되게 칙칙한 색깔.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이 좀 많으신가요? 네, 근데 좀 아마 우울한 예, 심리 상태를 많이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도입부부터 굉장히 비싸시는데요. 네. 네. 뭐 안 좋은 일은 없고요. 제가 예, 좀 뭐 다음 주에는 표정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진 않은데. 밝은색 넥타이로 메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봄을 맞이해서 네. 날씨가 좀 풀리면 좀 화사한 옷으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다이어트는 잘 돼가세요? 네, 다이어트를 굉장히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도 지금 녹화 시간이 오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루 종일 이제 밥을 먹지 않고 닭가슴살과 이 방울토마토로 이 끼니를 때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 닭가슴살은 네. 방울토마토 다이어트를. 네, 네. 그 두 개가 이제 궁합이 나름 잘 맞아요. 맛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탄수화물이 없다 보니까 그 그렇죠. 기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네. 이제 닭가슴살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딱 3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심 3일이요? 네, 3일이고 특히 닭가슴살 진짜 퍽퍽하죠. 먹다 보면 아무리 조합이 잘 맞고 뭐 약간 과즙 있는 그 과일하고 같이 네. 먹고 한다고 하면은 도움이 돼서 이를 악물고 하시는데 3일이라고 한답니다. 3일 동안 네. 어디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틀째예요. 네, 오늘 이틀째인데. 이제 네.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매일 그 몇 끼를 닭가슴살만 먹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밥을 먹긴 해요. 그래야죠. 그래야 살이 덜 빠지죠. 네? 덜 빠지고요. 네. 이렇게 한 잔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좀 적게 먹기 시작했고 이틀 전부터 닭가슴살 먹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1kg 좀 넘게 빠졌는데 티는 거의 안 나죠. 네, 보통 그러면 다른 분들 보게 되면 4, 5kg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4, 5kg는 빠져야 티가 나는데 그렇죠. 네,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자기 위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별 변화 없으시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그러다가 네. 그 급격한 또 몸의 변화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또 잔병 치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병치레? 네, 또 그거 아프면 안 되는데. 그렇죠. 또 호흡기나 이런 쪽에 또 평소에 안 좋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 평소에 약간 어디에 몸이 뭐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았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뭐 급격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건 자제하시고요. 그냥 네. 살던 대로 사세요. 괜찮습니다. 안 돼요. 살을 좀 빼야 돼요. 여자들의 항상 그 평생 숙제이자 이 뭐랄까요. 머리에 써나지 않는 게 이 다이어트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목표하는 몸무게가 있으니까 뭐 믿진 않으시겠지만 이번에는 꼭 뺄 겁니다. 근데 뭐 딱히 네. 더 이어나갈 만한 토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당한 탄수화물도 좀 섭취를 하시면서 네.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서 하시면은 네. 좀 길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이나. 저는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요. 적절한 알코올과 근데 그 적절한- 두 분은 그렇게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편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 속에 쪽에, 숨겨져 배 안 쪽에 보이는 쪽에 예. 이렇게 싹 예. 숨겨져 있죠. 항상. 그래서 어. 넥타이를 자주 하는 계속하는 이유가 이유가 네, 그런 이유도 있고 예전에는 시리얼 뭐 예전에 그 스페셜 뭐 이런 그런 시리얼이 있었잖아요. 네. 아, 예, 예, 이렇게 몸매 막 좋은 그 연예인분이 선전하는
그래서 많이들 유리요? 아니요, 그분은 그분인가요? 네. 그분도 했었죠. 네, 그거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네. 먹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게 의지가 네. 너무 중요하고요. 사실 제 친구들도 참 그거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제 간식으로 간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밥을 먹을 만큼 다시 먹고 먹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밥을. 세 그릇 먹죠. 네. 시리얼을 세 그릇 먹고. 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네. 네. 네, 아무튼 이게 제가 다이어트 한다는 말을 작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부장님은 귀에 더 못이 이상 박혔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분위기고 뭐. 엄대리님 함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네. 저를 좀 응원해 주시는 근데 분위기네요. 엄대리님 잘 보세요. 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런가 보다 제가 하고 억울해서라도 꼭 성공해야겠어요. 뭐 네. 그러십시오. 네. 네. 아무튼 제가 연초부터 조금 아프기도 했잖아요. 네. 감기도 좀 걸리고 좀 이렇게 죄송하게도 이제 방송에서 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예, 며칠 전에는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러닝머신도 타고 이 근육 운동도 하고 계속 타면서 이렇게, 예, 걷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있어서 네, 더 건강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이었으면은 좀 변화가 좀 보여지긴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 정도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조만간 지켜보세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쪽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서 다이어트 방송이 빨리 되죠. 헬스케어 방송 이런 방송이 되죠. 네, 빨리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시죠. 왜요? 저렇게 놀리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딱히 뭐 재밌는 뉴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저 국내 시장은 좀 비슷한 흐름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해외 시장 이야기로 먼저 문을 열까 하는데요. 조금 해외 시장 관련해서 좀 해외 소식들 중에 무거운 일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염려는 했었는데 그 세계적으로 좀 IS 사태라고 해서 좀 일본 쪽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좀 가장 예민한 게 좀 시장이 아닐까 해요.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에 있을 텐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IS 사태가 뭐 국내나 해외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IS 하니까 되게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뭐 네. 시사 토론 방송, 100분 토론, 예, 그런 방송 쪽에서 입각해서 한마디로 드린다고 한다면요. 네. IS 하게 되면은 to be 동사죠. 그래서 네, I am 그리고 you와 그다음에 it is 이거 이렇게 방송 해서 보시는 분 진짜 착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렇게 네, 저희 막 영어 방송이었다가 여행을 갔다가 뭐 그렇죠. 갑자기 뭐 무슨 영화 얘기했다가 다이어트 네, 얘기도 다이어트 하죠. 얘기했다가 네. 이제 프로그램 성격을 가끔 까먹기도 하는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다양한 폭넓은 시사거리와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방송 SS증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전문가들의 수다니까 저희가 수다 떨면 뭐 그게 전문가들의 수다죠 뭐. 네, 근데 수다는 저하고 앵커님만 떠는 것 같고요. 네. 엄대리님께서 너무 좀 과묵하신 것 같은데 네. 출연료를 공짜로 드시면 안 됩니다. IS가 SS랑 약간 라임 도는 그런 걸 느꼈는데 이야. 지금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없었고. 네, 안 시키면 큰일 날 IS에 대해서 뻔했네요. 얼른 말씀해 주시죠. 지금 네. 물어보셨잖아요. 아, 그 얘기였었죠. 예. IS가 약자가 뭔지 아세요? 소개해 주세요. 저도 모르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그래요? 예,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네. 뭐 참 잔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뭐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도 예전에 한번 무슨 또 한 분께서 이라크에서. 이라크에서 네, 10여 년 전, 네. 그러니까 10년 좀 더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일본 분들의 그런 또 흐름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저희는 보통 그래도 우리나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잔혹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되면은 진짜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어떤 아무리 신념이나 종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종교가에 맞추가 된 상태죠. 예,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한다는 거는 참으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인류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류학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예, 오늘은 히스토리 채널입니다. 네.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그 마호메트가 창시를 한 게 이슬람이죠. 예, 이슬람이 창시를 돼서 쭉 나오던 교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네. 이 이런 표현들이 거기는 당연히 생활화가 돼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측면과 그리고 이제 보통 남자는 항상 그
이제 어떤 그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보통 저희도 유교 시대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보다 그렇죠. 더한 전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가부장적인 제도가 가장 또 발달했다기 하기는 좀 그렇고 좀 권위적인 어떤 그런 네, 사회 그리고 분위기다 흐름이 보니까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계속 이어져 온 나라들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당연한 대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된다는 게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슬람교 쪽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또 좌파 쪽 그러니까 즉 공격적인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면서 같은 이슬람교 내에서도 또 네, 파가 많이 나뉘고 예. 네, 좀 동조하지 않는 입장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잘 받아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쪽이 너무 과격하게 나간다 그러면 항상 논리는 또 한쪽에서는 또 그 거센 반항심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 사태를 가지고 또 궁지에 몰린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이분들이 또 네. 추구하는 바를 또 얻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예, 왜 시킨 겁니까 이 얘기를? 네, 또 시장에 영향이 있나 여쭤봤는데 아직은 그 눈에 띄는 영향은 없나 봐요.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저 날카로운 매눈이 아니죠. 엄해눈 선생님께서 몇 달 전에 떠나가셨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날카로운 엄해눈 선생님께서 한번 어메눈이라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계속. 자, 엄대리님 네. 날카로운 시선을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장이랑 뭐 직접적인 영향을 네. 물어보셨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시장이랑을 이렇게 뭐 연관시키긴 좀 힘들겠죠. 다만 뭐 심리적으로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이슈들이 뭐 좀 잠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전체 네.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이런 이슈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힘들죠. 다만 뭐 이런 건 있겠죠. 지금 이런 흐름이 이제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제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이런 뭐 분위기가 조장이 돼서 또 뭐 약간 좀 전쟁 분위기로 간다든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연합을 해서 뭐 그런 영향을 좀 뭐 그런 원자재 쪽이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말씀하셨죠. 네. 전체적인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네. 없다. 만약 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런 전쟁, 흔히 말하는 전쟁 특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그쵸.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아직은 볼 수 없다. 네. 두 분 의견이 그 부분에는 같다고 할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아무튼- 만약에 전쟁 나게 되면 그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엄대리님은 들어가셔야 됩니까? 어딜 들어갑니까? 동원되십니까? 네. 저는 예비군인가 제가 예비군 뭐 다음이 민방이죠? 민방인데 네. 민방위도 저기 소집이 돼요. 전쟁이 나면 그렇죠. 어느 정도 아마 나이인가 연차까지는 소집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네. 알기로는 엄대리님 연배 나이는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입니다. 아마 이제 그렇죠. 지금 그 엄대리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저도 잘 압니다 엄대리를. 아, 그래요? 저를 징병 보내고 싶으시고요. 네. 아무튼 IS는 나쁘고요. 보내보내시려고. 아니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네. 뭐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들어가야 되나 하는 또 젊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의 부름이죠. 네. 갑자기 부름. 국방부 대표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장님을 안 불려가신다고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네. 끝냈습니다.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편한 자리에서 이제 네. 가족들을 지켜야죠. 네. 그때 전에 얘기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부장님이 운전병이라고 하셨나요? 운전병은 엄대리가 운전병이었었고요. 운전병이셨고. 저는 아주 특수병과였습니다. 특수병과의 네. 고도의 기술과 뭐였는데요? 또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는 아주 쉽게 볼 수 없는 병과였습니다. 뭐였는데요? 의무병입니다. 의무병이요? 보통 메딕이라고 하죠. 아, 네. 네. 그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가요? 그럼요. 보통 야간 행군한다 그렇게 되면은 야간 행군할 때 뒤에 그 2등병 때, 1병 네. 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같이 행군합니다. 같이 행군하면서 의무병이기 때문에 네. 일 생길 수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누가 쓰러졌어 그러면 또 바로 또 위생병은 똑같은 군장을 하면서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예, 그 위생 키트죠. 그거 가지고 또 같이 뛰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병사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는 무게가 상당합니다. 네, 보통 몸무게가 한 60kg다라고 했을 때 약간 다 쓰러져서 몸을 툭 네. 뭘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걸 해서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들고 뒤에 있는 앰뷸런스 있는 데까지 또 짊어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체력이 필요한 그런, 거기서 네. 인생을 배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부장님이 군대 얘기까지 듣게 되네요. 네, 되게 본인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그래서 되게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 미술도 하셨었고, 뭐 음악도 하셨었고, 군사까지 넓혀서 이제. 네, 되게 좀 다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참 이 삶의 말을 잘하시는데 경험들이나 삶의 지나온 그 역사의 발자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되고 있기 네, 때문에 역사가 좀 긴 편이시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네, 워낙 정말 한 게 많았을 때 재밌으시잖아요. 워낙 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살짝 맛보기로 말씀드리는데 언제 한번 뭐 시간 내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맥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게 되면 밤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대리님 운전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뭐 육군이셨어요? 네, 저도 육군 운전병이었죠. 굉장히 편한 보직이죠. 네. 군대 얘기를 그래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송할 정도로 운전병이 남들이 좀 편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남들이 훈련을 가도 남들이 이제 우리는 보병이라 그래요. 제일 많은 그분들이 총을 메고 이렇게 행군을 할 때 저는 운전을 하고 운전하고 앉아서 네. 약간 졸고 네, 또 나중에 뭐 남들 훈련할 때는 차에서 대기를 하고 굉장히 좀 사실 좀 어. 편하게 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군대 얘기는 잘 안 하려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예. 제 주변에 근데 운전병이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많죠. 네. 운전병도. 그렇구나. 네. 참. 운전병에서 뭐 무슨 이거 뭐죠? 그 이제 무사고 운전기간 이것도 다 쳐줍니까?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네.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운전병은요? 네네. 운전병이었던 경력으로요? 네, 아. 이제 제대한 다음에 차를 사고 보험 가입할 때 그 경력을 쳐줘서 네. 보험료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요? 와이프가 차 사고를 내면은 할증되고. 그건 죄송합니다. 깊이 들어가셨네요. 저랑 아무 상관 없이 이제 남이 사고 내면 전 할증이 네. 되고.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유명한 보험의 세계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보험 얘기까지 갑자기 나왔는데, 자, 그럼 IS 이야기로 좀 무겁게 문을 열었는데, 자, IS 이야기로 시작된 이 해외 증시 이야기 마저 이어보도록 만약에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는 그 갑자기 이슬람 치고 국가 들어오세요. 넘어가려는데. 아예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슬람 국가 쪽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예 거기서 태어났으면 네. 그게 현실이고 거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적응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지금 제가 여기 태어나서 그랬다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면 굉장히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히잡이라고 항상 그걸 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네. 바깥에 매출도 크게 쉽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평소에 감사하고 사십시오. 네, 자매님 감사하게 사십시오. 뭔가요? 이상한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세계에서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해요. 일단 총이 없죠. 네, 총이 네. 없고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도 이제 큰일이 나는 경우가 많진 않잖아요. 가끔 큰일이 네. 날 때도 있습니다. 네, 있긴 있죠. 밤에 네. 엄대리님 만나시면 큰일이 납니다. 왜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밤새 술 먹어야 되나요? 네, 만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특히 약간 불쾌해진 얼굴로 네.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각식이는 어딜 가요? 이러면서 이제 오. 보통 물귀신 작전이죠. 그렇게 잡기 네.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 또 알코올을 부르고 그러면서 몇 번 당해보셨나 봐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네. 아니 거의 매주마다 엄대리님의 그런 술버릇을 약간 폭로하듯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좀 같아요. 희화화해서 그래도 네. 조금 더 예능감 있게 말씀드리느라고 해서 그런 거지 원래 엄대리님 술버릇이 별로 안 좋습니다. 뭐죠? 엄대리님 이렇게 뭐 사실을 말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네, 혹시 알겠습니다. 네. 앵커님께서는 술버릇 있으세요? 저요? 네. 저는 일단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아니, 술 마시면 다 기분이 네, 좋아집니다. 그리고 말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말도. 평소에도 말 많으세요. 네, 제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말을 오늘 굉장히 저 많이 놀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되게 양방으로 굉장히 공격하시네요. 네, 저희를 다 네. 바쁘시겠어요. 여기저기 공격하시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미팅하느라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뭐 항상 이렇게 정해진 스케줄은 잘 소화하고 깔끔하게 소화한 뒤에 또 오늘의 SS증권 방송에 네. 또 출연까지 해서 이런 열심히 기회를 주신 놀고. 것만으로도 네. PD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뭐예요? 맨날 우리들 놀리다가 할 말 없으면 PD님께 갑자기 감사 인사드린다고 그러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네,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항상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돼요, 부장님. 항상 앵커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되게 굉장히 놀릴 수 있는 얄미운 기회를 주신다는 캐릭터. 것만 해도 죄송합니다. 네, 오늘따라 진짜 얄미운 캐릭터신데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외 증시 안에서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앞으로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 그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엄대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중국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증시요? 네. 네, 제가 전망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 지준율, 지급 준비율 그 인하라는 그런 이제 네.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양책 이후에 사실 중국 증시가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요? 네, 강하게 이런 재료로 작용하지 않고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시장에 좀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 있던 부분도 있고요. 강하게 뭐 네. 작용을 하진 못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춘절 우리가 지금 설 앞두고 있잖아요. 중국도 춘절을 앞두고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 인하를 했다. 그 뭐 이상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발언도 사실 조금 작용을 했고요. 전체적인 중국 증시가 또 글로벌 마켓 대비해서 뭐 이렇게 저조한 성적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료가 오히려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재료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뭐 전망은 네. 네, 기존에 지금 나왔던 추가 부양책 이후에 중국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네. 예, 요게 문제인데 당분간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뭐 지준율 인하라는 이런 카드를 꺼낸 이후에 다른 좀 카드를 꺼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 지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카드가 없어 예, 보인다. 예, 그런 지금 노출이 된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액션은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중국 증시에서는 네. 기간 조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담 부담 요소로 조정으로? 예, 부담 요소로 보이고 뭐 개인적인 견해지만요. 네. 예, 그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예,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예, 부장님 보시기에 방금 엄대리님의 의견에 대해서 좀 뭐 반대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둘 다 없나요? 네, 일단 중국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요즘에 제가 즐겨 보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MBC에서 밤늦게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네. 4부작인가 5부작 정도로 한 다큐멘터리였는데 혹시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이란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습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네. 아니요, 본 적 없는데. 네.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신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잘 찍었습니다. 이게 네. 중국 CCTV 공영방송이죠. 여기서 한 1년 넘게 공을 들여서 찍은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방 그 지역에 나오는 특산 요리들 이런 거 어떻게 재료를 찾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그 줌업, 그러니까 카메라도 줌업까지 해서 되게 자세하게. 요리에 관련된 프로그램. 그렇죠. 예, 혀끝입니다. 혀끝. 손끝이 아니고 혀끝. 네. 그러다 보니까 요리 관련된 쪽인데 요리 이상의 어떤 중국 문화나 아니면 중국인의 삶 이런 것들 보여주는 좋은 다큐멘터리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한번 시간 되시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서 지금 만약에 중국 얘기 나와서 하시는 거죠? 중국이죠. 네. 중국의 사회를 알아야, 문화를 알아야 또 중국 시장도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좋은 얘기죠. 예. 무슨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나왔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인가요? 딱 답이? 하나죠. 미원? 스프요? 네. 라면 스프. 스프. 네. 농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약간 뭐 보이는 거? 데코레이션? 비주얼. 네. 네. 아직 음식 맛을 아시기에는 좀 멀으신 것 같습니다. 엄대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음식 맛을. 불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불이요. 네. 네, 불 조절 얼리 뭐 먹죠. 일리 있죠. 아닙니다. 음식 맛의 가장 큰 핵심은 비율입니다. 비율이요? 네, 비율입니다. 그것도 이 맞는 얘기를 말이네요. 아마 여기서 좀 이제 음식 관련된 쪽 아니면 셰프 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다 보면 하고 박수 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이거는 다큐멘터리에 나왔나요?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항상 어. 요리 관련돼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느끼는 부분은 일단 아무리 좋은 재료 아니면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못 먹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잘 짜서 만드는 요리 중에 하나가 중국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와서 약간 좀 요리가 네. 변질됐죠. 짜장면이나 아니면 탕수육 이런 식으로 약간 획일화된 요리 쪽으로 맞춰가다 보니까 거기 첨가된 그런 특이한 맛들을 가지고 중국 요리를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 요리는 진짜 다채로운 요리입니다. 그리고 뭔가 갑자기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중국 그 요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중국 마켓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식료품 시장? 그쪽은 아니세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저희 아, 예. 그 시장 관련된 우리 증권 시장 된 걸 여쭤봤는데요. 아, 예, 네, 예, 그 예. 마켓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그럼 바로 요리 쪽에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변신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얘기하기 싫으셔가지고 아닙니다. 다큐멘터리 얘기 꺼내신 거죠. 아니, 왜냐면은 중국 그 증시랑 국내 시장과의 증시랑의 연관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국 증시를 여기서 어떤 뭐 지준율 인하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뭘 연결고리를 찾아서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때는 문화를 공부하자 아니면 차라리 좀 더 상식을 알아두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은 네, 더 그런 걸 원하십니다. 생각 괜찮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그럼 부장님 의견은 뭐 중국 증시 관련해서 국내 증시를 연결해서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중국 증시 그대로 보고 그렇죠. 해외에 요즘은 투자하실 거면은 그대로 하셔라. 뭐 차라리 이렇게 예, 그게 낫죠. 그러니까 약간 과거에는 한 2000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까지는 어떤 연관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네. 환율 전쟁을 먼저 시발을 시작한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양적 그렇죠. 완화 쪽으로 막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 지금 현상은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 이런 결론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유로존,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따따로 유동성 계속 풀고 네.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증시의 연관성이나 동조화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해외 증시와 함께 국내 시장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무의미하다? 시장을 모른다고 제가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네. 연관성이 좀 많은 상당히 시장이었나요? 동조가 많이 됐었죠. 특히 중국 시장과도 그랬었고 중국 증시가 보통 10시 반에 개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항상 아침에 시초가는 미국 시장 보고 결정이 되고 그리고 좀 주춤하다가 약간 동력이 떨어지다가 중국 시장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어떤 똑같은 변화가 아침에 거의 시초가 그리고 중국 시장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해외 시장 얘기 꼭 하고 그다음에 중국 국내 시장을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그냥 국내 시장에 대해서만 뭐 연구하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종목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종목만. 네. 뭐랄까요? 전문가로서 좀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 시장이네요. 아니죠. 더 많아지는 거죠. 종목을 다 봐야 되니까요. 네, 종목을 다 보면서 장중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대형주를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큰 지수 흐름들 보면서 대형주 같이 매매하기 좀 더 쉽습니다. 오히려. 근데 지금 상황은 약간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시장과도 따로 놀고 시장이 하락해도 이 종목은 오히려 더 치고 가는 현상들도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마다의 집중도를 좀 더 발휘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머리가 아프고 넥타이를 잘 매야 됩니다. 그런가요? 자, 엄대리님 보시기에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해외 시장이든 뭐 국내 시장 흐름들 뭐 굳이 뭐 볼 필요 없다. 종목마다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이게 뭐 통상적으로 되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나무꾼? 네, 뭐 지금 이 시장은 뭐 나무냐 숲이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부장님이 말씀하신 계속 기존은 개별 종목의 강세가 재료가 네. 있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시장이 계속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저도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뭐 중국 증시냐 뭐 일본 증시냐 뭐 아니면 유가냐 뭐 이런 문제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서 그게 더 필요할 것이다. 연구를 하는 같은 게 의견이시네요. 더 중요하죠 현재 시점에서도.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하나 배워가는 것 같네요. 그동안 뭐 부장님한테 뭐 중국 증시, 뭐 유럽 증시 여쭤볼 때마다 약간 이걸 왜 물어보지라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제가 다 풍기셨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있었죠. 그 오늘은. 이유가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세계 각 시장들이 좀 따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그러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다 뼈가 있는 얘기만 드립니다. 그래요? 이거를 잘 추스리게 되면 다 도움이 되실 텐데 앵커님이 지금까지 절 디스하시느라고 잘 모르셨던 거죠. 제가 오늘 계속 부장님 얘기 제가 동조해 드리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잘 이렇게 제가 저번 주부터 잘 받아주고 있는데 아마 이거 혹시 네. 음모론 같아가지고요. 제가 그 음모를 꾸밉니까? 이러다가 제가 확 돌아서는 순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무섭죠. 네. 방금 확 돌아버리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방송에서 그렇게 네, 거친 단어를 쓰면 네. 안 되죠. 지금 술 먹는 타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혹시 어제도 술 드셨어요? 아니요 요즘에는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어요. 건강을 오. 위해서. 네. 담배는요? 담배는 좀 잘 끊고 계세요? 담배는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네, 계속 그 매주 제가 여쭤보는데 큰 성과는 없어 보이시네요.
이제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네. 아니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길거리 돌아다닐 때마다 좀 느끼는 게요. 네. 담배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 전자담배라고 하죠. 아, 그거 예, 피우시는 예.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근데 전자담배도 네. 같은 금연법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당에서 뭐 수증기만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네, 다- 그렇죠. 네, 그- 냄새도 네, 안 나고. 네, 냄새는 네.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음식점에서 저 뭐 여기선 전자담배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그거 안 됩니다. 걸리면은 또 벌금 내셔야 되고 아, 똑같이 그렇구나.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도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전자담배는 혹시 피워보셨습니까, 엄대리님? 저는 그냥 네, 남 피는 친구가 피는 걸 이제 잠깐 더러워. 아니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근데 그게 네. 맛이 있더라고요. 뭐 복숭아 맛도 있다 그러고 뭐 넣는 뭐 뭐 넣는 그런 게 있다는데.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무치라 그러나요? 네. 네, 향이 없고 그냥 무치의 그런 건데 네. 이게 좀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불쾌할 수는 있죠. 안에서 이게 물론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해도 실내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걸 이렇게 막 흡입을 한다면 네. 좀 불쾌할 그러면 수가 그 있죠. 법에 네. 따르면은 꼭 그 흡연 구역에서만 전자담배도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뭐 음식점이나 아니면 공공장소 뭐 어떤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데서 전자담배도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에 많이 봤던 게 좀 길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태우시더라고요, 전자담배를.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요즘에 목에 걸고 다니시죠, 보니까. 네, 날씨가 추우니까 그 연기가 되게 크게 모락모락 나요. 그래서 저게 참 좀 맛있겠다. 왜요? 저 담배 안 태운다니까요. 저 엄청 오늘 몰아가시네요. 아니, 그냥 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맛있겠다는 뭐 음식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네. 그냥 그래도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기가 보통 이제 그 좀 기분 나쁜 연기가 있고 뭐 불나서 이렇게 막 나오는 기분 나쁜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모락모락 하얀색 모락 나오게 수증기처럼. 되면 좀 이쁜 생각은 안 드세요? 좀 미적 감각을 발동하셔서. 미술 전공하신 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저는 그 약간 몽환적인 느낌, 네. 그런 쪽으로 뭔가를 저걸 좀 표현해보고 싶은 느낌 그렇게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뭐 미술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제가 부장님 뭘로 표현해보고 싶으신데요? 구름? 구름이요? 1차원적이시네요. 미적 감각이 이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부장님도 흡연자시잖아요. 그렇죠, 흡연자로서 전자담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로 피워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전자담배가 또 비싸죠. 네. 비싸요? 한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걸 하느니 그냥 아껴서라도 그냥 일반 마초적으로 금연할 빡빡 생각은 절대 없고. 주식시장을 떠나면 금연하게 되겠죠. 네.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보통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약간 탈출구, 뭔가 비상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담배의 그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나쁜 것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는 정신을 맑게 그런 효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연구 결과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체온을 0.3도인가 내릴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요? 되게 그 안에 담배에 또 어떤 지금 금연협회에서 보시게 되면은 네. 저런 나쁜 이러면서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진짜 감정이 욱해서 여기서 사고를 칠 좀 수지 이제 좀 진정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네, 사고를 칠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때 그 순간만 참으면 되거든요. 지나고 나면 화 좀 버럭 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좋습니다. 네. 자기 합리화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네. 방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한 연가께서 계속해서 담배 예찰론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하셨습니다. 포돌이 출동하시고 이제 건강에 해롭고요. 네. 네, 해로운 건 아, 사실이죠. 흡연이 건강에 해롭죠. 죄송합니다. 이제 본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같이 끌려고 합니다. 네. 근데 두 분이 항상 같이 피우시잖아요. 회사도 같으시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같이 보지 말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까지 좀 맞춰봤는데 좀 이야기가 좀 길게 이어져 왔습니다. 부장님 요리 얘기 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네.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부장님이 저녁마다 요리를 한다고 네. 소식이 있어요. 네. 또 약간 또 자랑식으로 하신 게 좀 요리 자격증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네, 조리사 자격증이요. 네, 무슨 자격증이? 한식 자격증이세요? 한식이죠. 예. 한식 하나?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따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일단 필기가 필기는 한 번만 붙게 되면 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 그래요? 기간 동안에 그런 상황. 한식, 양식, 중식 다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거는 보거입니다. 보거요? 예, 보거는 뭐 일식이에요? 아니면 따로 따로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아, 왜냐면 그래요? 보거에는 맹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장에 맹독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은 따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웬만한 요리는 대충 다 할 수 있고요.
다를 수 있고 보통 특히 이제 보통 요리를 할 때 보게 되면은 네. 요리를 할 때 어디가 만약에 제일 힘드실 것 같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몸의 근육을 어딜 제일 많이 쓰실 것 같으세요? 요리할 때 네. 팔이지 않을까요? 좀 칼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손목입니다. 손목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일단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신다. 요리도 운동이 된다. 요리도 운동이 된다. 직접 드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네요. 근데 맛은 봐야 되죠. 맛을 봐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리 얘기가 되면 아우 도저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채널을 돌리시죠.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요리를 특히 양이나 아니면 이제 조절하는 거 있죠. 맛있는 것만 딱 요만큼 딱 봐서 진짜 괜찮다 라는 정도로만 딱 드시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딴 분한테 얘기 드린 게 아니고 한 사람한테 얘기 드린 겁니다. 네, 갑자기 요리 어떤 요리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또 저를 놀리시네요. 다양한 요리 다 할 줄 압니다. 다 할 줄 알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만 하시면은 다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죠. 키친 분위기와 집기를 이렇게 쭉 하신다게 되면 바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원대한 꿈을 꾸시네요.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뭐세요? 저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든 가장 좋아하는 거라는 게. 지금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치찌개? 네. 엄대리님이 김치찌개는 최고시죠. 잘 만드세요, 엄대리님? 잘 먹는다고요? 네. 그래요? 엄대리님은 왠지 요리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요리는 잘 하는데 그래요? 못하진 않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리를 관심이 많은데 많이 하는데 못하는 분이 있고 제가 비하는 건 아닙니다. 요리 감각이 있고 맛을 낼 줄 아는데 요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요리 감각이 하더라고요. 있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해 제 주셨나요? 아니 엄대리님 네. 많이 이렇게 시키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기 방어적인 현상이죠 이게. 네. 그만 좀 시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 뭐 개인적으로도 가끔 이렇게 요리를 해요. 주로 부인이 많이 해주는데 부인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잘하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보신 것 중에 제일 좀 어려웠던 거, 복잡했던 요리가 뭐예요? 복잡한 요리는 사실 많이 안 하는데요. 뭐 그냥 간단한 것만 해요. 갈비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고기를 굽는다거나 고기를 굉장히 1차원적인 요리 그냥 아닌가요? 고기를 그냥 굽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전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골 같은 거나 뭐 찌개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막 칼질을 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예쁘게 칼질을 하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감각이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맛을 내고 약간 요리의 마지막에 맵시를 내는 그냥 죄송합니다. 잘 먹는다고 하세요. 근데 그게 잘 제일 먹고요. 좀 요즘 보면 와이프분이 그 요리하는 데 관심 많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잘 먹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데 남편이 이게 그걸 남기거나 뭐 막 이렇게 속상하겠죠. 투정을 부린다거나 혹시나 막 정말 이거 안 짜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 맛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아요. 네. 부장님은 어떤 편이세요? 만약에 이렇게 와이프분이 해준 요리가 너무 맛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하세요?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다시 하죠. 그래요? 아무 얘기도 없이. 나는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 그냥 이러니까요? 제가 먹고 싶은 건 제가 요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물론 뭐 와이프다 이렇게 해서 딱 이래서 밥 가져와 이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거의 비율도 제가 더 많은 편 같은데요. 만약에 집에서 주말이나 요리도 하세요? 해야죠. 안 쫓겨나려면 해야죠. 참 바쁘시네요. 네. 다양하게 살아야죠.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또 자꾸 새는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요리 얘기 시키시게 되면은 안 됩니다. 끝도 없나요? 끝도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리 얘기로 좀 이어져 왔던 부분들 좀 빨리 마무리하고요. 자, 또 기회가 되면은 네. 시장 얘기하다 기회 되면은 조금씩 이렇게 좀 뿌려드리겠습니다. 후추를 톡톡 하듯이 같이 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뿌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금 뿌리시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속을 뿌렸는데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도 국내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피랑 코스닥의 이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야기가 좀 길진 못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엄대리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게 테마인가요? 기다리고 있었다.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 몇 주 연속 코스피랑 코스닥의 흐름이 약간 다른데요.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코스닥이 600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네. 2008년 6월 이후 몇 년 만이죠? 거의 뭐 7년 가까이 됐나요? 그렇죠. 6년 몇 개월 됐나요? 7년 정도 만에 네. 600선을 탈환을 해줬습니다.
뭐 이런 기조는 사실 작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기조라서 네. 놀랍지는 않습니다. 중소형주가 물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구분 없이 전체적인 중소형주 시장이 계속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네. 개별 종목들이 이게 테마를 형성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회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 이런 흐름이 뭐 단기간에 이렇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판단은. 코스피의 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 네, 코스닥. 아, 코스닥이요? 코스닥에. 예. 다만 변수는 2월 달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4분기죠.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이런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게 좀 변수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네. 우리 코스피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코스닥의 강세 흐름은 뭐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네, 시장은. 알겠습니다. 엄대리님께서는 이제 코스닥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부장님께는 그럼 코스피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전수다를 처음 할 때쯤이었나요?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근데 좀 그 흐름이 오래 가진 못했고 금방 2,000선이 무너졌었는데 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언제 또 2,000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언제 넘을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흐름이 좀 오늘 보니까 오늘 녹화 날이 2월 6일 금요일이죠. 네.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955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2,000선에 가까운 편이긴 하죠. 그러면 좀 상향 흐름이 있을까 아니면은 여기서 좀 머무를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얘기도 잠깐 했는데 저한테 코스닥 얘기 물어보시면 안 될까요? 네, 이미 끝났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먼저 네. 선수 쳤습니다. 선수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드릴 얘기도 없고 여기서 왜요? 뭐- 전망이 크게 보이지 않나요? 예, 전망이 일단 안 빠지는 것도 만족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코스닥 시장하고 다 어울러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일단 지금 그래도 저금리 기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한 빠르면 2월 달 아니면 다 3월 달에는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금리에 또 움직이는 어떤 네.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그래서 계속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안 되죠. 상대적으로 안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파생 상품 그러니까 즉 선물 옵션 이런 파생 상품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매매를 하던 개인들도 이제 정부 입장 자체가 오히려 파생은 이제 개인들은 자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진입하지 못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자금들이죠. 그러면은 네. 또 잔류하다가 코스닥 쪽으로 코스피는 아니니까 지금 딱 누가 봐도 알 겁니다. 네. 초보자도 아실 거고 주식을 좀 하신다는 분도 아실 거고 지수나 흐름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탄력이죠. 시장의 탄력. 그래서 뭘 딱 샀을 때 좀 기다리게 되면 바로 쭉 올라오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네. 투자 안 합니다. 투자를 못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좀 탄력이 좀 강하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몇 가지 흐름들 때문에 당연히 코스닥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 좀 중요하게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코스닥이 많이 올랐죠. 최근 들어서 한 600선까지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그래서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 그리고 계속 종목들도 랠리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네. 그래도 그 이면은 또 신용 잔고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나 지금부터 하락한다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갑자기 600선 막 하던 게 순간적으로 580선, 570선 이런 쪽으로 쭉쭉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대응할 때는 일단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 뭔가 분위기 하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봤는데 또 좀 많이 싸졌다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빠른 매매로 가는 게 제일 좋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코스피 얘기는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딱히 소스도 없고 소스는 요리 하시자고 네, 제 얘기 잘못했네요. 또 요리 얘기 흘러갈 뻔했는데 요리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요리 얘기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코스피랑 코스닥 얘기를 좀 이어서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전망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대리님께 그 질문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살펴본 결과 이 코스피는 다소 약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요.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스닥 이렇게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투자금 있다고 할 때 이 네. 코스피랑 코스닥 어디에 좀 더 투자 비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어렵네요. 일단 본인 저런 건 얘기하세요. 보여요. 본인 그러니까 얘기. 예, 계속 뭐 기조가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게 개별주는 말씀드렸는데 개별주를 주식 매매하신다는 거는 방금 리스크 관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기반된 개별주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계속 기조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을 완전히 그러면은 아예 쳐다보지 않을 것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은 낙폭 뭐 흔히 말하는 낙폭 가대 소외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업종으로 뭐 조선이라든가 정유화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뭐 기계 쪽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두산인프라코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추천 줍니까? 아니 추천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무서운 속도로 최근에 이게 반등이 나오는 사례가 있었어요. 뭐 이런 코스피 쪽에서도 좀 캐치할 종목들이 있거든요. 단기 매매가 가능한 뭐 이런 코스피에서 낙폭 과대가 좀 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은 단기적인 그런 주식 매매도 좀 네. 해봐야 되겠죠. 그런 네. 자연 코스피를 아예 그냥 소외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을 균형 있게 매매를 해야 되지만 다만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네. 둬야 되지 않나. 예, 중소형주요. 그렇게. 예. 자, 그럼 같은 질문에서 저 부장님 어떤 말씀하실지 궁금한데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 얘기 드렸는데 또 얘기 드려야 될까요? 네. 예. 지금 제가 쓰는 표현인데 그거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이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 좋아하는 종목 흐름들, 그리고 좋아하는 변화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일단 주식 투자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예, 지금 항상 그 뭐 타 방송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지금 시장이 뭘 하나 양분돼서 그러니까 즉 A가 아니면 B다, B가 아니면 또 A다 이런 식으로 양분돼서 뭔가를 질문을 유도하는 거나 그런 질문에 답변을 유도하는 건 진짜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의 아는 쪽에서 충분히 최선의 결과를 갈 수 있을 때 그럼 뭐 여러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스피 아까 엄대리님께서도 하셨지만은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일단 돈 되겠다 하는 거는 다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네. 과거처럼 어떤 대형주나 어떤 시장의 기반이 마련돼서 꾸준히 어떤 시장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아니란 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목적으로만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란 거.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돈 되는 거 다 긁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한번 유망 업종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네. 앵커님께서 제 답변에 그렇게 귀를 잘 안 기울이시는군요. 네. 네. 그 종목들 좀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집중해볼 만한 종목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네. 매일 아침에 나옵니다. 매일 아침에 네. 제가 그런 이제 저희 방송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뭐 한 가지라도 좀 네. 이렇게 팁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유망 업종과 종목적을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이거 사세요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미 하고 있죠. 다른 코너에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해주세요. 하나 해주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그겁니다. 로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장기적으로도 괜찮고요. 특히 혹시 스마트폰에서 네. 음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들으세요? 회사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멜로 시작하는. 그렇죠. 네. 예. 제가 여쭤봤던 10분 중에서 9분은 다 그거 들으십니다. 오. 예. 그러면 그 종목 사야 되겠네요. 근데 다- 그렇게 이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높았던 때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 회사가? 오래됐죠. 그러다 그러면은 보니까 그 종목도 좀 오래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특히 지금같이 저금리, 이제 저성장 시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그래도 뭔가 현금 창출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그냥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 성격까지도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계속 실적을 내서 싸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네. 되면은 당연히 그 회사는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인데 네.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고가에 팔고 저가에 다시 사는 그런 팁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흐름을 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눈여겨보실 때 부장님이 하시는 그 방송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코
긍정 아닌 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 다른 코너가 이제 주식회사 여행가장인데 이제 그 코너에서도 좀 이렇게 같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로 네. 수익은 많이 못 냅니다. 하나 투어 뭐 한 14%, 15% 한 일주일 만에 이 정도밖에 못 냅니다. 시작하셨네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엄대리님도 이대로 끝낼 네. 수가 없죠. 지금 로엔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그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혹시 뭐 하나 있으신가요? 네. 제 종목을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좀 생각해 놓은 게 따로 수산 없으세요? 인프라코어 추천드렸잖아요. 두산 인프라코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태인가요? 네. 뭐 로엔도 저도 계속 네. 눈여겨보고 매매를 그렇게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뭐 지금은 조금 이게 좀 네. 부담이 되는 그런 네. 코스닥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아침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 아침마다 바뀌고 당일 그럼 대리님 좀 끝나면 단기적인 매매 위주로 하세요? 단기적인 매매랑 조금 이제 홀딩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매매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 듣는데요? 병행을 해야죠. 어떤 네.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 엄대리님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 저희 기대해 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전략주를 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해외 증시와 함께 국내 증시도 함께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전문가님께서 이 추천해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엄대리님께서 추천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선 여기까지인데요. 주말까지 날씨가 춥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두터 네트 꼭 챙겨서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와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